황권은 익주 파서군 낭중현 출신으로 뛰어난 실력으로 어려서부터 관직에 임명되었고 유장이 직접 그를 발탁하여 소하로 삼았다고 합니다. 유장이 장송의 의견을 듣고 유비를 불러들여 장로를 치려고 할 때 황건은 좌장군인 유비는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뒤 부하로서 대우한다면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빈객으로서 접대한다면 주군께서 누란 지위에 처하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은 국경을 폐쇄하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조언하나 유장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황건의 걱정대로 유장과 유비의 사이는 틀어지고 둘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군현들이 우호죽순으로 유비에게 귀순하였고 뛰어난 명성을 가진 허전 같은 인물들도 유장을 버리고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황건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지키던 성의 성문을 닫고 견고하게 수비하다가 마침내 유장이 항복을 하자 그제서야 유비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비는 황건을 임시적으로 편장군에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삼국평의 저자인 서중은 황건이 이미 그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간언하였고 또 성을 닫아 굳게 방비하였으니 주군을 섬기는 예를 이룬 것이다. 모왕이 은나라로 들어가 수레에서 내려 비간의 묘에 봉을 더하고 상룡의 마을에 표창한 것은 충현지사에 대한 존중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었다. 유비는 임시로 황건을 장군으로 삼았으니 이는 옳은 일이지만 충의스러운 높은 절개를 지녀 선행하는 자의 의지를 격려하면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다. 라고 평가합니다. 장로는 조조의 군대에게 격파당한 뒤 파중현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황건은 유비에게 만일 한중이 적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면 삼파는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촉군의 수족을 자르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황건의 말을 들은 유비는 황건을 호군으로 임명한 뒤 여러 장수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격하며 장로를 영접하려고 하였으나 장로는 먼저 북쪽의 조조에게 투항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멈추지 않고 두호 박호를 격파하고 하우연을 참살하는 등 조조군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중을 점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황권전에선 유비가 한중을 점거하는 데 있어 이 모든 것이 황건의 계획이었다고 말하는데 법정전을 보면 법정도 유비에게 조조군의 상황을 설명하며 한중을 공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마도 이 둘은 예전부터 한중의 지위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한중을 공격할 시기가 왔을 때는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 말 그대로 전략은 황건이 담당했고 그 계획 하에서 하우연을 공격할 때 유비군이 썼던 양동작전 같은 전술은 법정이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나 마찬가지였던 관우가 죽고 형주 지역까지 잃게 된 유비가 분노하며 오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황건이 나서 오나라 사람은 용감하여 전쟁을 잘한다고 하며 우리의 수군은 물의 흐름을 따라 행동하므로 전진하기는 쉬워도 물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가서 적군의 허실을 살필 터이니 폐하께서는 응당 뒤에서 지키시길 청합니다. 라고 말했으나 유비는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장강 이남으로 나아가고 황건에게는 강북의 군대를 통솔하여 위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게 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유비가 유리했으나 오나라의 명장이었던 육손의 역습으로 유비군은 말 그대로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유비는 군대를 인솔하여 퇴각했으나 후방을 수비하던 황건은 퇴로가 끊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휘하 장수들을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합니다. 이때 항복했던 인물들의 숫자는 318명이었다고 하며 그중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남군 태수 사합, 방통의 동생인 방림이 있습니다. 이들 중 42명이 열후에 봉해졌고 장군, 낭장이 된 자만 100여 명이었다고 하니 나중에 인재 부족으로 골머리를 썩은 촉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유비에게 황건이 항복했으니 황건의 처자식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비는 내가 황건을 저버렸지 황건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황건의 식구들을 이전과 똑같이 대우했다고 하니 배송진은 주석을 달아 한무제와 유비의 사례를 비교하며 유비를 극찬합니다. 황건 등이 위나라에 투항하였을 때 조비는 매우 기뻐하며 주연을 준비하였고 이들을 맞이하고는 황건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대가 천의를 배반한 군주를 버리고 천의에 순종하는 군주를 따르기 위해 이렇게 온 것은 진편과 한신을 따르려는 것이요.
이에 황건은 신은 선주로부터 과분한 대우를 받아 오나라에 항복하는 일은 없었는데 촉으로 돌아가는 길이 끊겨서 귀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장수로서 죽음을 면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찌 고인을 따라 흠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 조비는 감동하였다고 하며 곧바로 황건에게 금과 비단, 수레와 말, 옷과 갑옷, 휘장과 처첩을 하사하고 진남 장군에 임명한 뒤 유양호에 봉하며 그날 바로 황제인 자신과 함께 수레에 타도록 할 정도로 엄청난 대우를 해줍니다. 나중에 유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위나라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는데 황건만이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조비는 황건이 도량이 넓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를 놀라게 할 요량으로 사람을 보내 황건에 출두하라는 칙명을 내리고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황건을 따르는 사람들은 황건이 유비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비가 처벌을 내리려 한다고 생각했기에 모두가 혼비백산했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황건의 행동거지와 안색은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사마이도 황건을 매우 중시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사마이가 황건에게 총나라에는 그대와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라고 묻자 황건이 웃으면서 명공께서 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깊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며 사마이는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황공형은 호방한 남자입니다. 항상 앉으나 서나 그대를 칭찬하였는데 말을 빌려 어떤 고시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는 황건이 위나라의 신하이지만 이전에 자신이 섬긴 주군이었던 유비가 세운 총나라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건은 학식이 높고 기품이 곱고 바르며 도량이 넓었다는 진수의 평처럼 조비와 사마이가 황건을 좋게 보았던 이유도 황건이 거짓과 꾸밈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상대를 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총나라에서 투항한 사람 중 어떤 이가 황건의 처자식이 처형되었다는 말을 하였기에 조비가 황건에게 발상을 명하였으나 황건이 말하길 신은 선주와 제갈량과 서로 정성으로 대했고 믿음도 굳건하기에 저의 진심을 선주와 제갈량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사실이 아닌 의혹일 뿐입니다. 청원컨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본 이후에 발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세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황건의 처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상대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촉기에 이르길 조방이 황건에게 천하는 삼국 정립의 상황인데 어떤 국가가 정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황건은 천문에 따라 정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화성이 심성이 되어 문제께서 붕어했지만 오와 촉의 군주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황건은 위나라의 신하였기에 위나라가 정통성을 가진다고 답한 것입니다. 240년 황건은 위나라의 영토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인 황홍이 그의 후사를 이었다고 하며 그가 촉에 남겨두었던 아들인 황숭은 총나라에 남아서 아버지의 목까지 총나라를 위해 힘씁니다. 나중에 등해가 촉을 정벌하기 위해 왔을 때 황숭은 제갈첨에게 신속하게 요충지를 점거하여 적들의 평지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진언했으나 제갈첨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면죽관에서 등해의 군대와 맞설 때 병사들을 독려하며 필사의 각오로 싸우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개인적으로 황건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디 항장 출신이면 전에 섬겼던 군주나 나라에 대한 충신보다는 현재 속한 곳을 더 중시해야 미움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황건은 그러지 않고도 별탈 없이 오히려 승승장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원가의 장수였던 견초가 원상이 죽었을 때 원상에 대한 곡을 하지 말라는 조조의 명을 거역하고 원상에 대한 곡을 하고 제사를 지내며 과거 주군에 대한 충심을 보이자 조조는 견초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이롭게 여겨 관직을 수여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 군주가 쿨할 때는 쿨한 조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건이 항복할 당시 군주는 조비였는데 조비는 자신의 삼촌인 조홍이 과거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원한을 갖고 있다가 죽이려 할 정도로 괴팍하고 냉혹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런 조비조차 황건을 극진히 대우하고 좋게 봤다고 하니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황건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이 올곧아서 상대가 누구든 직설적이고 바른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화가 되어 돌아와 결국엔 모함을 당하여 불효죄라는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고 삼족이 멸하게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